좋아요, 구독! 네, 세방전지, 산일전기, CJ 이수페타시스, 한국 화장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를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워렌 버핏 쪽이 미국의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이제 불리는 올타뷰티를 이제 인수가 아니죠.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대다수의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아무리 여기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에 와서 쫓아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갭상승 이후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욕심은 다소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무게로 따지더라고요. 몇 톤이 이제 수출되었느냐. 근데 무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판매 단가도 ASP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실 때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고 저는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뭐 K푸드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은 조금씩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본부장님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주 수급이 좀 부재했을 때 이걸 메워줬던 게 보툴리늄 톡신, 뭐 그쵸. 필러, 스킨 부스터 이쪽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럼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타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연결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강하게 좀 드라이빙을 해봐도 괜찮다 싶습니다. 메디톡스, 휴지에 여기 이제 파마 리서치까지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기업들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 이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서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 성과가 재무제표에 녹아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 이제 메디톡스하고 휴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 균주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예전처럼의 어떤 급등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갔던 것처럼 이쪽 보툴리늄 톡신 쪽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대체 섹터로 가장 지금 알맞은 게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톡신 쪽. 그러면 이쪽에서 그럼 대장은 누구냐? 저는 파마 리서치라고 이제 좀 말씀드려 보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화장품주들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가 지난주 급락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로 바로 가는 걸 보면서 이쪽은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호재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화장품보다는 이제 막 상승 출발한 뭐 보툴리늄 톡신이나 필러, 스킨 부스터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엔캠, 마녀공장, 솔브레인 홀딩스, 테크윙, 미코바이오메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뭐 진단키트 쪽도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미코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짜왔는데 일단 어제 휴일 동안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와 이제 겹쳐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뉴스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돌이켜 봤었을 때 코로나는 엄청나게 큰 이슈였고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과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지금 오히려 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다. 오늘 사실 이쪽이 더 강할 수 있었는데 워낙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동안에 눌려왔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함에 있어서 이 엠폭스 관련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말 사이에 또 추가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미코바이오 매드를 좀 보시기보다는요. 지금 이 이슈가 좀 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온 쪽이 수젠텍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젠텍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수혜를 돈을 벌었던 기업은 시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젠과 수젠텍으로 압축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